야구 팬들의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왕좌의 주인은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기아가 짜릿한 뒤집기로 삼성을 물리치고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프로야구 역대 최다 우승팀인 기아는 팀 통산 12번째 별을 품에 안았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경기의 순간들, 오늘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결국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제 사실 경기가 쉽진 않았어요. 네. 5대1로 끌려가면서 양현종이 강판당하는 상황에서 결국에 역전을 해냈지만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5차전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5차전 쉽게 기아가 이기고 우승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선발 투수 무게감부터 달랐잖아요. 양현종 대 이승현의 대결이었으니까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베테랑 선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고 또 2차전에서 호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기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양현종 선수가 홈런을 계속 맞으면서 맞아요. 예. 결국엔 3회도 못 채우고 강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갔었는데요. 하지만 불펜의 힘에서 일단 기아가 앞선다고 봤기 네.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삼성이 뭐 백투백 홈런으로 점수를 내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기아가 만회하고 이길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딱 5회쯤 되니까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뭐 점수 보시면 알겠지만 기아는 불펜에서 점수를 한 점 더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예. 양현종 선수의 5점 그대로 막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4승 1패로 한국 시리즈 기아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야 기아의 우승으로 딱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어제 경기에 1회만 하더라도 삼성이 3점 가져가 버리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역전이 된 거잖아요. 네. 언제부터 딱 전환이 됐다고 보셨어요? 일단 5회 말에 동점이 됐을 그 시점부터는 네. 이제 기아 쪽으로 넘어갔다고 완전히. 저는 네. 봤습니다. 일단 최영우 선수의 홈런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삼성의 폭투가 나오잖아요. 예. 김윤수 선수의 폭투가 맞아요. 나오면서 근데 이게 지금 삼성이 시리즈를 이렇게 치르는 동안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는 폭투라든지 약간의 실수가 나오면서 점수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동점이 되는 상황, 2루 주자와 3루 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5대5 동점이 되잖아요. 네. 딱 그 시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기아 쪽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삼성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예.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그 사이에 기아는 득점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서는 삼성 선수들도 우리가 불펜이 약한데 어떡하지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에는 불펜의 어떤 힘에서 삼성 쪽이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광주 그리고 뭐 광주 팬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12번째 우승, 그러니까 12번 한국 시리즈에 가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대기록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37년 만에 광주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 좀 돌아보면 예. 2016년 전까지는 중립 경기로 5, 6, 7차전이 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 구단들 같은 경우는 5차전부터는 서울에 잠실로 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래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에서 우승을 하면 홈구장 우승의 어떤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네. 기아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16년부터는 이 중립 경기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기아의 우승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7년 만에 통합 우승 그리고 홈구장에서는 7년 만에 통합 우승에 홈구장에서는 37년 만에 우승 축포를 터뜨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직관 영상 보면 그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MVP 선수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빈 선수 거의 타율이 뭐 6할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17타수 10안타. 네, 한국 시리즈에서 5할 8푼 8리의 네. 기록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기아가 팀 타율 1위 팀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또 푹 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1차전에 조금 감각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 팀 타율 1위 팀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 시리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는 조금 못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선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5차전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타선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봐지고요. 김선빈 선수가 적재적소에서 그렇게 물꼬를 터주면서 결국에는 한국 시리즈 거의 6할에 가까운 타율이잖아요. 네. 그 우승 후보, 우승의 역할을 원동력을 충분히 해냈다고 볼 수 있고 충분히 MVP 자격이 있다고 봐지는데 김태균 선수와 딱 한 표 차이였거든요. 그러게요. 46표 대 45표. 네. 근데 사실은 양현종 선수가 잘 던져서 2승을 챙겼다면 MVP는 양현종 선수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양현종 선수가 좀 무너지면서 결국은 2파전 양상이 됐고 김선민 선수가 끝까지 좀 기자들의 투표에는 한 표를 앞서면서 결국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양현종 선수는 한번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네. 네, 양보할 만하죠. 네, 작은 거인 김선민 선수 정말 대단했지만 사실 저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장면하면 이 선수 김태균 선수의 말루 홈런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4차전 MVP기도 했습니다. 김태균 네. 선수가 생애 첫 말루 홈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한국 시리즈에서 터뜨렸으니까 네. 대단합니다. 본인으로서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지를 않는데 사실 근데 김태균 선수가 원래는 수비형 포수라는 좀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선수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있었던 팀에 NC에는 양의지 선수가 있었고 삼성으로 갔더니 강민호 선수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들은 홈런을 터뜨리는 선수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백업 포수 그리고 수비형 포수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죠. 삼성의 유지혁 선수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기아의 이제 안방마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늘 좀 포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주전 포수에 대한 특히 이제 박동원 선수가 LG로 가면서 그 공백이 좀 컸었는데 김태균 선수가 오면서 이 주전 자리를 포수 자리를 잘 맡아주고 있고 게다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는 뭐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김태균 선수는 확실한 안방 마님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아의 또 다른 승리의 주역이죠. 이범호 감독, 잘생긴 이범호 감독. 경기 끝나고 선수들 한 명 한 명 안아주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좋은 평가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형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네. 많이 듣죠. 사실은 이범호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팀을 맡은 게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감독이 불미스러운 예. 일 때문에 낙마를 하면서 이제 이범호 감독이 갑작스럽게 맡게 됐고 그 분위기를 좀 추스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좀 이범호 감독을 믿었던 게 일단 네. 기아에서 이군 감독을 했고 타격 코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선수들을 면면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감독이었고요. 또 선수 시절부터 꽃보모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워낙 성격이 좋은 감독, 형님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아가 많이 우승한다면 그것은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 팬들이 반신반의할 때마다 이범호 감독을 한번 믿어봐라. 이번 시즌 괜찮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범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승리보다 더 나은 팬 서비스는 없다. 그리고 내 임기 안에 꼭 우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첫 해에 이뤘으니까 앞으로 이범호 감독의 앞날에는 꽃길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서 뭐 팀 상금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포스트 시즌에 티켓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KTX 티켓 구하기도 어려웠고 입장권 수익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매출액을 가지고 이제 배당금을 나눠 갖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결산을 해보니까 1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배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 이제 146억 중에 재반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이제 대회를 치렀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게 한 40% 정도 빼고 나면 한 87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을 야구를 했던 팀끼리 나눠 갖는 건데 일단 정규 시즌 우승팀이 2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의 반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가져가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좀 낮은 비율로 가을 야구를 했던 팀들끼리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가 52억 원의 우승 배당금을 가져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모기업에서 우승 보너스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우승 배당금의 50%가 상한선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구단 관계자들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50%를 낸다고 해요, 보통. 그러면 52억 원에 50%니까 26억 원 하면 78억 원의 우승 배당금이 지금 오. 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우승만큼이나 계속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여러모로 네, 네, 그런 웃음을 생각이 짓고 있을 듭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아가 차지했다면 삼성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이번에 좀 유독 에이스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잖아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부상 소식이 계속 네. 전해졌거든요. 일단 일선발 코너가 시즌 후반쯤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좀 치료를 하고 다시 귀국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오승환 선수의 구위가 좀 안 좋아서 예. 네. 엔트리에서 빠진 것, 그리고 백정현 선수가 또 팀의 주축 역할을 마운드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 하필 엄지를 다치게 되면서 미세골절로 또 엔트리에서 낙마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그 사이에 구자욱 선수가 하필 네. 또 베이스에 이제 무릎을 다치면서 가장 크지 않았을까 가장 싶은데요. 컸다고 저도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선에서 이 선수가 있냐 없냐는 정말 큰 차이고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좀 안쓰러웠던 게 본인이 다치긴 했지만 같이 동행을 하면서 계속 앉지도 못하고 더가드 앞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구자욱 선수가 화면에 비치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었고 그 후에 원태인 선수도 다쳤다는 소식 네. 그리고 강민호 선수까지 나오지를 못했어요. 부상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삼성은 좀 부상의 악재가 있지 않았나. 이 중에 오승환 선수라도 불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대목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사실 시즌을 시작할 때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네. 팀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삼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수들, 김영웅 선수라든지 김지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맹활약해주면서 지금 한국 시리즈까지 갔기 때문에 그쵸. 네, 목표를 그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비일 겁니다. 비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리즈에서 최초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나오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수를 꼽는다면 저는 1차전 서스펜디드 경기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강우 콜드가 될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6회 말 공격을 기아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결국 서스펜디드가 됐고 이게 참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 기회를 이제 2박 3일의 경기가 됐었거든요. 1차전이. 월요일에 시작했는데 이 경기가 수요일에 끝나게 됐고 결국 그러면서 6회 무사 1, 2루의 찬스를 네. 득점을 하지 못하고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 이것 때문에 기아에게 역전을 당하고 결국에는 시리즈 전체에 좀 박진만 감독 입장에서는 꼬인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삼성으로서는 그 1차전이 가장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번 한국 시리즈 정말 모든 팀,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으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기가 스토브리그로 옮겨갈 것 같은데 FA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선수 어떤 분들 눈여겨보세요? 스토브리그의 꽃은 FA 시장입니다. 이제 5일 후면 한국 시리즈 끝나고 5일 후면 공시를 하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가장 관심을 모은 선수는 최정 선수입니다. 네. SSG에서 최정 선수는 잡겠다라고 네.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에 이 선수가 계약을 할 것이냐. 첫 번째 FA는 4년에 86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6년에 106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FA가 오는 건데 아마 SSG 구단에서는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잡으려고 할 거고 어느 정도 얘기는 오갔다고 저도 알고 네. 있는데요. 상징적인 금액을 제시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다 통산 금액으로 가장 최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좀 관심사가 되겠고 그 밖에도 최원태 선수라든지 엄상백 선수, 김원중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FA 후보로 올라 있는데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포스트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희비가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몸값의 책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4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소식 나눠봤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